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기사 실기 2022년 제1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별표 3개짜리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고열 배출원이 아닌 탱크 위에 캐노피형 후드를 설치하려고 한다. 후드 장변의 길이가 2m, 단변의 길이가 1.5m이며 제어 속도가 2.0m/s이다. V라고 하겠습니다. 배출원에서 후드 개구면까지 높이가 주어졌습니다. 0.5m입니다. 이때 필요 송풍량 미터 삼승 퍼 미니트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처럼 후드 개구면에서 배출원에서 후드 개구면까지 높이가 주어지고 후드의 장변과 단변, 다시 말하면 후드의 주변 길이가 주어지고 속도 주어지고 높이가 주어졌죠. 이때 리시버식 캐노피용 후드의 송풍량을 계산하는 공식 Q다, 그죠? 60 곱할지 말지는 단위 봐야 합니다. 송풍량의 단위는 미니트 단위인데요. 제어 속도 단위가 초, 세크 단위니까 60 곱하기 하시고요. 1.4 곱하기 P는 후드 주변 길이였고요. V는 속도였고 D는 높이였다. 그죠? 그럼 대입해 볼게요. 60 곱하기 1.4 곱하기 주변의 후드 주변 길이를 생각할게요. 장변이 보세요. 장변이죠? 단변이죠? 장변이 2고 잔변이 1.5인데 뒤에도 2고 여기도 1.5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2 플러스 1.5 그죠? 이게 몇 개다? 곱하기 2개 했는 게 주변 둘레의 길이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작업대 주변 길이가 7m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P죠. 그죠? 7 곱하기 현재 제어 속도는 2.0m/s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2.0 곱하기 높이가 주어졌죠. 그죠? 0.5m다 했습니다. 이거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88m 삼승 퍼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별표 3개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혼합물질의 화학적 상호작용 중에서 독립작용, 상가작용, 기량작용, 상승작용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독립작용은 각각의 독성물질이, 그죠? 독성물질이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같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독성물질이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서로 독립적인 작용을 한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죠? 독립적인 작용을 하는 게 독립작용입니다. 상가작용은 더할 가짜라 그랬죠? 독성이 더해진다 했습니다. 두 물질에 동시에 노출될 경우의 독성은 단독물질 독성의 합과 같다. 그죠? 독성이 2인 물질과 3인 물질이 더해지니까 합쳐지니까 독성이 합과 같이 5가 되었습니다. 기량작용입니다. 두 물질에 동시에 노출될 경우의 독성은 단독물질 독성의 합과 같다. 이거 오타입니다. 그죠? 합보다 감소한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교재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보다 감소한다. 그죠? 그래서 독성이 2인 물질과 3인 물질이 만나니까요. 독성이 1로 감소가 되는 게 기량작용 되겠습니다. 상승작용은 우리가 상승했다라는 건 많이 높아지는 걸 뜻하잖아요. 두 물질에 동시에 노출될 경우의 독성은 단독물질 독성의 합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이죠. 독성이 2인 물질과 3인 물질이 만났는데요. 합인 5보다도 훨씬 높은 20으로 상승했다. 상승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독립작용은 독성물질이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서로 독립적인 작용을 한다. 상가작용은 두 물질에 동시에 노출될 경우의 독성은 단독물질 독성의 합과 같다. 기량작용은 두 물질에 동시에 노출될 경우의 독성은 단독물질의 독성보다 감소한다 해야죠. 그죠? 단독물질 독성의 합보다 감소한다. 이렇게 수정합니다. 상승작용은 두 물질에 동시에 노출될 경우의 독성은 단독물질 독성의 합보다 크게 증가한다. 그죠? 자, 그래서 기량작용은 합보다
감소한다. 이렇게 합보다 감소한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송풍기의 흡인 측의 정압이다. 그죠? SP고요. 흡인이니까 인이라고 할게요. 60mm H2. 2오고 배출구 정압이니까 SP 아웃입니다. 10입니다. 반송 속도가 주어졌다. 그죠? 15m/s가 되겠습니다. 송풍기의 정압을 계산하라. 그죠? FSP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흡입구의 정압과 배출구의 정압이 주어지고 속도가 주어졌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송풍기의 정압식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식이 바로 요거였잖아요. 그죠? 송풍기의 정압은 SP out 마이너스 SP in 마이너스 VP in이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아는 것부터 대입해 볼게요. SP out은 현재 10이다 했고요. 마이너스 SP in은 60이 되겠습니다. 10이고요. 여기서 보면 요 문제 파란색 별표 붙여볼게요. 배출구의 정압이 더 높아야 되죠. 그죠? 흡인 측의 정압이 지금 60이다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배출구보다 흡인 측의 정압이 더 낮고 배출구의 정압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압력으로 할 때는 60이고 10이지만 사실은 요거는 마이너스 60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복용 문제인데요. 60으로 나왔다면 배출구가 높아야 되고 흡입구 정압이 더 낮아야 되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60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VP인데요. VP가 지금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VP 계산해야겠습니다. VP는 4.043 V는 4.043, V는 4.043, 루트 VP 여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또는요, VP는 우리 늘 많이 쓰는 식이죠. 그죠? 2G분의 RV 제곱에 지금 현재 V가 주어졌으니까 그죠? 여기에 넣어 볼게요. 2 곱하기 9.8분의 보통은 주어지지 않았을 땐 21도씨 1기압에서 공기 밀도 1.2죠. 그죠? 현재 반송 속도 15의 제곱 이걸 계산하면 13.64 mmHg H2O 그죠? VP를 계산했습니다. 자, 계산했는 VP 13.64를 대입해서 계산하니까요. 56.36 mmHg2O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론상 송풍기 흡인 측의 정압은 음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출 측의 정압이 더 높아야 되고 흡인 측의 정압이 낮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60이고 10이라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서 정압을 흡인 측을 음압으로 계산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44번 넘어가겠습니다. 집진장치의 종류를 원리에 따라 3가지로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 집진장치 묻는 거 별표 2개에서 3개까지, 그죠? 중력을 이용한 중력 집진장치, 관성력 집진장치, 원심력 집진장치, 전기 집진장치, 여과 집진장치, 세정식 집진장치까지죠. 중력, 관성력, 원심력, 전기, 여과, 세정식. 충분히 이 중에서 적으실 수 있겠죠. 그죠? 요거는 한 별표 한 2개에서 3개 붙이면 되는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입자상 물질의 여과 메커니즘 중에서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4가지 적어보시오. 그죠? 요거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여과 메커니즘. 입자상 물질을 여과는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 그랬는데요. 입자가 작아야 확산 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첫 번째 입자의 크기, 입자 작아야겠죠. 입자의 농도 차이, 농도가 너무 커도 확산되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입자 크기, 입자 농도 차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섬유로의 접근 속도, 요거를 면 속도라고 합니다. 섬유에 접근하는 속도에 따라 확산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는 섬유의 직경, 여과지의 기공 직경 등이 영향 줍니다. 자, 그래서 입자 크기, 요거는 이제 입자상 물질, 먼지의 입자 크기죠. 입자 크기, 입자의 농도 차이,
섬유로의 접근 속도 또는 면속도, 섬유로 접근했다면 섬유의 직경, 그죠? 그 다음에 여과지 기공 직경 등이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거는 보시고 따로 조금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는 단골 문제, 별표 3개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덕트의 직경 D가 10cm이다 주어졌습니다. 덕트 내 유속이 23m/s인 경우에 레이놀즈 수를 계산하시오. 관내 온도는 20도씨고요. 20도씨 일대의 점성계수와 공기 밀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공기 밀도나 점성 계수를 20도씨로 지금은 온도 보정을 할 필요는 없겠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은 점성 계수가 주어졌기 때문에요. 레이놀즈 수를 계산하는 공식 한번 적어 볼게요. 레이놀즈 수는 점성 계수분에는 동이었기 때문에 로 붙여주자 그랬죠. 로 VD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단위 생각하면서 대입하겠습니다. 점성 계수 단위는 kg/ms인데 그대로 주어졌으니까요. 1.6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대로 넣고요. 공기 밀도는 1.2다 주어졌습니다. 속도가 23m/s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요. 직경은 10cm니까 미터로 고치면 0.1m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되겠죠. 예, 레이놀즈 수는 단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온다, 그죠? 인체 열교환을 나타내는, 예, 열평형 방정식을 적고 각 요소를 설명하라. 자, S는 열 축적해도 되고요. 인체의 열 교환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열이 축적될 수도 있고 열이 소모될 수도 있어요. 열 축적 또는 열 소모해도 상관없고요. 또는 인체의 열 교환해도 되겠습니다. M이죠. 대사열이고요. 마이너스 2, 2는 증발이니까 마이너스밖에 안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R 복사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C 대류가 되고요. 마이너스 W 2를 하면 열을 감소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W 한 1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죠. 예. 요거는 별표를 3개 해볼게요. 외부 시계 국소 배기 장치의 제어 속도가 0.6m/s, 장방형 후드의 개구 단면적이 주어졌네요. A가 0.9이고 후드 개구면에서 오염원까지 제어 거리 X가 0.5m입니다. 자, 0.5m에서 1m로 증가되었다면 송풍량은 몇 배 증가했는가? 그죠? 그럼 첫 번째 제어 거리가 0.5m에서의 송풍량을 계산해 볼게요. 0.5m에서의 송풍량 Q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외부식이고 지금 현재는 기본형이죠. 그죠? 플랜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기본형일 때 공식. 그죠? 자, 단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현재는 외부식 국소 배기 장치인데요. 제어 속도 단위가 m/s니까 우리 송풍량의 단위를 미터의 3승 per minute로 해도 되고 지금은 세크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처럼 미니트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60을 곱해줘야죠. 그죠? VC 곱하기 10 X의 제곱 플러스 A가 기본 공식이었습니다. 대입할게요. 제어 속도는 0.6m/s이고 10 곱하기 현재는 제어 거리 0.5m니까요. 0.5의 제곱 플러스 단면적 주어졌죠. 그죠? 0.9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122.40이고요. 단위는 미터 3승 per minute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어 거리 X가 1.0m일 때 계산해 보겠습니다. 똑같죠, 그죠? Q2는 해서요. 60 곱하기 0.6m/s고요. 10 곱하기 X의 제곱인데 X가 1이니까 1의 제곱 플러스 단면적 0.9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계산하니까 392.04m의 3승 per minute 계산되었죠. 근데 문제에서는 송풍량이 몇 배 증가했는가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Q2하고 Q1이 몇 배나 증가했는가라고 했으니까요. 자, 지금 Q2가 392.04고 이거 잘못되었네요. Q1분의 Q2 해야죠. 그죠? Q1보다 Q2가 얼마나 증가되었는가 이렇게 나타내야죠. 그래서 Q1이 122.40이고 Q2가
392.40이니까요. 이걸 계산하면 3.21 배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그저 별표 3개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적용 시의 고려사항 또는 전체 환기 장치를 적용하는 조건을 5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해 물질의 독성이 비교적 낮은 경우였죠. 두 번째, 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전체 환기를 사용했고요. 유해 물질이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될 때, 유해 물질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에, 발생원이 이동할 때는 전체 환기, 고정되어 있을 때 국소배기였다. 그죠? 또는 오염원이 근무자가 근무하는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전체 환기를 적용했습니다. 자,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시 볼게요. 유해 물질의 독성이 낮은 경우, 다수의 오염원이 작업장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유해 물질이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되는 경우, 유해 물질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 발생원이 이동하는 경우 국소배기 장치를 적용합니다. 자, 10번 문제. 국소배기 장치와 관련된 보기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자, 플랜지는요,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요렇게 후드가 있다면, 후드 이렇게 있다면 플랜지 이렇게 해서 뒤에서 오는 바람을 막아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플랜지는 후드 뒤쪽의 공기 또는 후방 기류를 차단하기 위하여 후드의 직각으로 부착하는 판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후드 뒤쪽의 공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후드의 직각으로 부착하는 판이다 해도 되고요. 송풍량을 약 25%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억나시면 적어주시고요. 슬로트형 후드는 이렇게 좁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대 요거 비율이 0.2 이하인 거였잖아요. 그래서 가늘고 긴 좁은 통로를 슬롯이라 하고 후드의 폭과 길이의 비가 0.2 이하인 경우를 슬롯형 후드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가늘고 긴 좁은 통로를 슬롯이라 하고 후드 폭과 길이 비가 0.2 이하인 경우를 슬롯형 후드라 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 빼고 요것만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폭 대 길이의 비가 0.2 이하인 경우를 슬롯형 후드라고 합니다. 자, 폭 대 길이의 비, 그죠? 폭 대 길이 비가 0.2 이하이고요. 자, 기억이 나시면 후드 개구면이 감소되어서 개구면의 면적이 감소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진, 포집 효율이 좋아진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구면 속도다. 그죠? 말 그대로 개구면에서의 속도죠. 그래서 후드면에서 측정한 기류 속도를 말한다. 또는 후드 앞 오염원에서의 기류 속도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풀이 나왔는데요. 이게 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배풀이라는 건 슬롯 후드 개구면에 설치하는 칸막이를 뜻해요. 후드 눈썹이라고도 합니다. 슬롯 후드 개구면에 설치하는 칸막이를 말하고 후드 성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충만실 플래넘이다. 그죠? 공기의 흐름을 균일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한 후드나 덕트의 큰 공간을 말합니다. 자, 흔히는 슬롯 후드 뒤쪽에 위치하여 압력을 균일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공기 흐름을 균일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한 후드나 덕트의 큰 공간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요. 기억나시면 압력을 균일화하는 역할을 한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별표 3개짜리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표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사무실 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나타내었습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암기법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이질 01 1탄 10, 그죠? 이산화질소는 0.1 ppm, 일산화탄소는 10 ppm입니다. 그 다음에 초몬 50, 포르말미몬 100입니다.
초미세먼지는 5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상승. 그 다음에 포름알미몬, 그죠? 포름알데히드 10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상승. 미세먼지도 10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상승. 그 다음에 라돈 148 휘유 곰팡이 500이다, 그죠? 라돈은 라돈 148이죠. 148 베크렐 퍼 미터 상승. 요거 단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휘유 곰팡이, 그죠? 우리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50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상승이고요. 곰팡이는 500 CFU 퍼 미터 상승. 요것도 단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유 800 이탄 1000, 그죠? 총 부유 세균도 800 CFU 퍼 미터 상승 단위 주의하시고요. 이산화탄소는 1000 ppm이다, 그죠? 자, 요거 한번 체크하시고요. 이탄 1000 그랬죠, 그죠? 이산화탄소 1000 ppm. 이질 01 1탄 10 그랬죠. 일산화탄소 10 ppm, 그죠? 포름알미몬, 그죠? 포름알미몬 100이었죠, 그죠? 그래서 포름알데히드는 10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상승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퇴근 후 오후 6시 30분에 측정한 사무실의 CO2 농도가 1500 ppm이고요. 나중 농도 C2라고 할게요. 오후 9시에 이게 C1이네요. 처음 농도네요. 그죠? 9시가 더 뒤니까 C2가 되겠네요. 오후 9시에 측정한 CO2 농도가 500이었습니다. 외기 중에 CO2 농도 CO5다. 그죠? 330일 때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식이 지금 해설에 빠져 있네요. 그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C1, C2, CO5가 주어졌을 때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를 계산하는 공식이었다. 그죠? 자, 아워분의, 그죠? 경관 시간분의 ln이었죠. 그죠? C1-CO5죠. 마이너스 C2-CO,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경과한 시간이 얼마인가 볼게요.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30분, 8시 30분, 9시니까요. 2시간 반이잖아요. 그죠? 2.5아워 분의 ln 하시고요. ln은 계산기에 ln 버튼 누르시면 되죠. 첫 번째 측정한 농도가 C1이 얼마냐면 1500 ppm이죠. 1500 마이너스 외기 중에 CO2 농도는 330 CO5가요. 330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하시고 역시나 ln이다. 그죠? ln 하시고요. C2 마이너스 CO5죠. 9시에 측정한 두 번째 농도는 500이네요. 그죠? 500 마이너스 330. 요거 계산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0.77회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별표 2개, 그죠? 잘 출제가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50도씨에서 120으로 흐르는 이상기체의 온도를 15도씨로 낮추었을 경우의 유량을 계산하라. 그죠? 이게 유량이니까 보통은 뭐 미터의 삼승 퍼 미니트 또는 뭐 미터 삼승 퍼 세크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단위가 주어졌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 주어진 단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온도 T1이 됩니다. 이때 유량은 120입니다. 두 번째 온도가 T2가 되겠죠. 그죠? 이때 유량을 계산하라. 그죠? 보정된 유량. 그죠? 유량의 단위는요, 미터의 삼승 퍼 미니트니까 시간은 온도에 영향 안 받죠. 결국은 부피 보정하고 동일하다 했죠. 그죠? 그래서 보정된 유량은 보정 전의 유량이죠. 그죠? 120 곱하기. 자, 부피의 온도 보정은요, 나중 온도가 어디로 간다? 나중 온도 위로 갔죠. 그죠? 밀도 보정은 나중 온도 아래 갔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73 플러스 도시기 때문에 273 더해줘야죠. 그죠? 나중 온도가 위로 갑니다. 15고요. 자, 처음 온도는 아래로 가야죠. 그죠? 처음 온도가 50입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107이고요. 미터 삼승 퍼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소 결핍 장소에서 산소 결핍 장소는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장소죠.
작업하는 경우에 착용해야 하는 호흡용 보호구의 종류를 2가지 적으시오. 일단 마스크 있다, 그죠? 송기 마스크고요. 그 다음에 탱크통을 짊어지고 가는 공기호흡기 있다, 그죠? 뭐 산소호흡기도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송기 마스크, 공기호흡기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송기 마스크, 공기호흡기 이렇게 2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량이 2.5 리터 퍼 미니트인 고유량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서 오전 8시 30분에서 오전 11시 55분까지 작업장의 에어로졸을 채취했습니다. 시료 채취 전 여과지 무게가 0.554. 시료 채취 전이니까요. 여과지 자체 무게가 되겠죠. 그죠? 시료 채취 후의 여과지 무게가 0.870이었습니다. 에어로졸의 농도를 계산하라. 그죠? 지금 계산하라는 건 미리그램 퍼 미터의 3승이 되겠습니다. 자, 미리그램은 질량인데요. 바로 여과지에 채취된 먼지의 질량이 되겠죠. 그죠? 먼지는 시료 채취 후의 무게가 0.870이고요. 시료 채취 전의 여과지라는 건 먼지가 들어가기 전에 여과지 자체 무게니까 빼줘야죠. 그죠? 먼지 무게는. 그래서 먼지의 질량 미리그램은 0.870-0.554 하면 미리그램이 되었겠죠. 밑에는 미터 3승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공기의 유량이 2.5 리터 퍼 미니트다 나왔어요. 그죠? 2.5 리터를 미터 3승로 고쳐줄게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 리터가 미터 3승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밑에는 미니트가 남아있죠. 미니트를 곱해줘야 미니트가 없어지고 미터 3승만 남겠죠. 그죠? 자, 지금 채취한 시간이 오전 8시 30분에서 11시 55분까지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하면 3시간이고요. 55분이니까 25분 더 추가되었죠. 3시간 25분은 205분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경관 채취한 시간 205를 곱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는요, 위에는 미리그램만 남고 밑에는 미터 3승만 남으니까요.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0.62가 되고요. 미리그램 퍼 미터의 3승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넘어가겠습니다. 속도압을 계산하는 문제, 그죠? 별표 2개에서 3개까지 해도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관의 직경 D가 주어졌습니다. 250mm. 송풍량이 80이다라고 했는데요. 미터의 3승 퍼 미니트라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공기의 속도압을 계산하라. 그죠? 속도압의 공식은 보통 우리 미리미리 H2O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속도압의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VP는 그죠? 2G분의 RV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 곱하기 G는 중력 가속도 9.8이고요. 표준 공기라고 했으니까 산업환기 표준 공기는 21도씨 1기압이죠. 21도씨에서 공기 밀도 1.2 하면 됩니다. 자, 지금 V를 모른다, 그죠? 그 대신 송풍량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Q는 송풍량의 단위가 미터 3승 퍼 미니트고 속도의 단위가 우리 미터 퍼 세크라고 했을 때는 60 곱해야죠. 그죠? 60 곱하기 A 곱하기 V가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V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V는 60 곱하기 A분의 Q인데요. 이건 다시 말하면 60 곱하기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Q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대입하도록 할게요. 자, 60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직경이 지금 250mm다라고 했으니까요. 세 칸 앞으로 가면 0.25의 제곱이 되겠죠. 분의 Q가 지금 현재 80m 3승 퍼 미니트다. 그죠? 요거 계산하게 되면 27.16m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했는 27.16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V 대신에 넣어서 계산하니까요. 속도압이 45.16mm H2O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가시면 이렇게 단위가 아마 주어졌을 것 같습니다. 송풍량의 단위를,
예, 미터의 3승 per 미니트다라고 주고요. 속도함 미리미리 H2O를 계산하라. 이렇게 예, 단위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별표 3개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5개, 그죠? 태양이 없으니까 뭐가 사라진다? 건고온도 없어진다. 기억하시고요. 건고온도 25도, 자연 습구온도가 18도, 흑구온도가 35도인 경우에 습구-흑구 온도 지수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5개일 때 공식은요. WBGT는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플러스 0.3 곱하기 흑구 온도죠.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18도씨 플러스 0.3 곱하기 흑구 온도 35도씨 하면 23.10도씨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요. 요거 수정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자, 예, 별표 3개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메틸에틸 케톤 MEK를 8시간 동안 15리터 사용한다. 그죠? 저 풀이가 그냥 15리터로 되었는데요. 지금 문제를 보면 8시간 동안에 15리터를 사용한다 했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사용하는 양은 15리터를 8시간으로 나눠줘야겠죠. 그죠? 작업장에 적합한 필요 환기량 미터 3승 per 미니트를 구하라. 분자량 75, 비중은 0.805, TLV가 200, 안전계수 6, 21도씨 1기압이다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Q는 해서 지금처럼 TLV가 주어졌을 때 환기량이다. 그죠? 밑에는 분자량 곱하기였습니다. 분자량 72 곱하기 TLV죠. 그죠? 자, 현재 TLV 200이고요. 자, 21도씨 1기압일 때 기체 1몰의 부피 24.1 곱하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kg per hour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리터 per hour일 때는 곱하기 비중해 줘야 됐다. 그죠? 그래서 요거 고칠게요. 8시간 동안 15리터가 발생되니까 8분의 15리터 되겠죠. 그죠? 요거를 여기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15를 8분의 15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분의 15가 되고요. 곱하기 비중 0.805 했습니다. 자, 여기에 곱하기 안전계수 6이고요. 곱하기 여기가 ppm 단위이기 때문에 ppm을 없애주기 위하여 위에 10에 6승을 곱해줬다. 그죠? 자, 여기에 예, 지금 현재 요거는 아워 단위잖아요. 근데 환기량은 미니트로 계산하라 했기 때문에 나누기 6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정하도록 할게요. 252.26 미터 3승 per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업대 위에 플랜지가 부착된 외부식 후드를 작업면에 고정하여 설치한다. 그죠? 자, 이렇게 외부식 후드인데요. 작업대 위에 플랜지를 부착한 후드다. 그죠? 요때 공식이 있었죠. 자, Q는 60 곱하기 0.5 곱하기 VC 10X의 제곱 플러스 A가 공식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Q는 하시고요. 60을 곱할까 말까는 단위 봐야죠. Q의 단위는 미터 3승 per 미니트인데 속도 단위 세크니까요. 60 곱하기 예, 작업뒤에 위면서 플랜지가 있을 땐 곱하기 0.5 해줍니다. 그죠? 제어 속도 VC에 10X의 제곱 플러스 A가 공식입니다. 자, 그럼 60 곱하기 0.5 곱하기 현재 제어 속도도 0.5네요. 0.5 곱하기 하고요. 10 곱하기 거리가 얼마냐면 25cm죠. 미터로 고쳐주니까 0.25의 제곱이 되겠죠. 면적이 주어졌다. 그죠? 1.2m 제곱이다. 주어져 있습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7.38 미터 3승 per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1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특별히 보지 못한 문제 별로 없어요. 그죠? 계산 문제도 평이하게 대부분 자주 출제되던 문제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차분하게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